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강의 단식입니다. 저자는 데이브 아스프리,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데이브 아스프리,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 경영인이자 전문 바이오 해커이다. 방탄 커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웨비상을 받은 최고의 팟캐스트 블릿 프루프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슈퍼휴먼, 최강의 인생, 최강의 식사, 헤드스트롱을 집필했다. 아스프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학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를 졸업한 뒤 실리콘밸리 IT 업계에 뛰어들어 26살에 6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가장 젊고 성공한 억만장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년 뒤에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고 모든 것을 잃은 30세 무렵에는 몸무게가 140kg까지 불어나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아스프리는 건강을 위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몰두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단식이란 자유에 이르는 열쇠이다. 그 핵심은 식사를 건너뛰는 간헐적인 단식에서부터 며칠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단식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단식을 고통 없이 진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앞으로 배울 단식은 흔히 생각하는 단식과 다르다. 간헐적 단식은 체력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굶주림으로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는다.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단식 일정을 지키지 않고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배고픔을 훨씬 덜 느낄 수 있다. 단식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몸속 생물학 자원을 끄집어내는 공구 상자와 같다. 단식은 우리를 음식 감옥에서 꺼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끈다. 또한 신체에 대한 타인의 간섭과 몸이 강요하는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궁극적으로는 최강의 상태와 최강의 자질을 활용해서 최강의 삶을 살도록 한다. 단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자. 최근 단식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식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언가를 멀리 하는 것이다. 내가 음식을 멀리 하기라고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라. 무언가를 멀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주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다. 명상은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다. 고독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일을 멀리하는 날이다. 금욕은 성행위 및 성욕의 배출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단식의 형태이다. 단식이란 일상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멀리하는 일이다. 중독의 대상은 와인 한 잔, 초콜릿 한 조각 또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업무로 바쁘게 지내는 날일 수도 있다.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전혀 중독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단식은 스스로 그 무언가를 통제하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즉, 내면의 불을 소환해 다 태워 없앰으로써 안 돼라고 외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소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1에서 2분간 숨을 참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하지만 숨을 참은 지 10초가 지나 폐가 텅 빈 상태가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다. 둘 다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먹거리가 실제로 필요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식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 몇 번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별것 아닌 일로 변모한다.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통제력과 조절력이 생긴다. 또한 단식을 끝낸 뒤 그 대상이나 경험의 진가를 훨씬 더 잘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기쁨이 더 커지고 삶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진다. 단식이란 삶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는 저산소 훈련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산소 흡입을 제한한다. 통제되지 않은 산소 단식의 결과는 질식일 뿐이다. 흔히 단식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식은 훨씬 더 유연하다. 어떤 형태의 단식이든 환경에 맞춰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왔다.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기 단식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 간헐적인 단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식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혜택을 선사한다. 현재 식습관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이든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간헐적인 단식의 경험이 쌓이면 별 어려움 없이 장기 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단식의 또 다른 이점은 자가 포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자가 포식은 이렇게 더러워진 세포 내부를 청소하고 쌓인 쓰레기를 리소좀이라는 작은 소화기관 안에 버리는 생체 분자 활동이다. 세포의 정상 작동에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최근 자가 포식을 촉진하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염증 완화와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아직 자가 포식 촉진에 단식이 효과적인 이유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모든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소개한 간헐적 단식이 16대 8 단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아침으로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방탄 커피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허기가 덜 느껴지고 동시에 인슐린 및 단백질 신진대사를 잠재운다. 방탄 간헐적 단식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각종 씨앗 기름에는 불안정한 지방이 포함돼서 염증이나 기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에 반해 천연버터와 MCT 오일은 건강에 훨씬 좋다. 여기서 말하는 MCT란 크기가 비교적 작아 몸에 잘 흡수되고 에너지화가 쉬운 지방 분자 집단인 중세 중성 지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코넛 오일 지방을 말합니다. 방탄 간헐적 단식은 자가 포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동시에 썩 유쾌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부작용을 완화해준다. 그럼에도 단식이 처음이라면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과 그로 인한 분노에 관한 얘기다. 단식으로 인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건 파충류 뇌의 작용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고픔과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에너지를 동원해 싸울 수 있고 크림을 잔뜩 올린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잠재운 뒤 그렇게 비축한 에너지를 더 나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우리 몸은 현재 단식 중이라고 생각한다. 단식을 시도하고 싶다면 내가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개발한 방법을 추천한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방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다. 방탄 커피는 소량의 천원 버터와 한 티스푼의 MCT 오일을 탄 블랙 커피이다. 아마 지금까지 마셔본 라떼 중에 최고라 장담한다.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의 무양 추출물로 배고픔을 억제하고 신체 활력을 높인다. 코코넛 오일과 같은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면 점심까지 속이 든든하다. 분자 차원에서는 자가 포식과 지방 연소가 유지된다는 점, 생활 면에서는 아침 식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롭다. 배고픔에 맞서 싸우며 의지력을 낭비하는 대신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 갈망의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게다가 방탄 커피는 혈액 속의 케톤 수치를 높인다. 케톤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단식 생물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음식물에서 충분한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간과 근육은 체내에 저장된 모든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지방을 더 작은 분자인 케톤으로 전환해 대체 에너지원을 준비한다. 케톤은 혈류를 타고 순환하면서 근육세포와 여러 신체 조직으로 이동한다. 이런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하며 케토시스 상태의 몸은 문자 그대로 지방을 주요 원료원으로 삼아 태운다. 단식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다. 장에 문제가 생겨 일부러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유용한 정보이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잘 알 것이다. 이들은 배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고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을 냄새를 살포하기도 한다. 아주 불편하고 민망하다.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장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음으로써 장내 세균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장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세균은 기겁하며 단식 유도 지방 인자를 만든다. 이 인자는 우리 인체에 여분의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라고 몰래 요구하는데 그 결과 세균은 자신들의 집인 장 안에 더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는 건강에 이로운 일이다. 다만 장내 세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지질다당류라는 화합물 복합체의 생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 지질다당류가 장 밖을 벗어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진다. 이 물질은 유명한 독소로 케토시스 상태에 처음 들어가거나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경험하는 케토 독감이라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간단한 해킹법 하나를 소개한다. 약간의 활성탄을 단식 프로그램에 추가해보라. 활성탄은 지질다당류 분자와 직접 결합한다. 활성탄을 섭취할 경우 동물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활성탄 섭취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써온 전통적인 식이요법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활성탄이 장내 독소를 빨아들이고 장내 가스 생성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페루의 정글과 네팔에서 알게 됐다. 활성탄 섭취는 인류 초창기 치료법에 속하며 단식을 할 때뿐 아니라 복통을 느낄 때도 효과가 있다.
단식할 때는 장내 세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어떤 생태계에는 가뭄이나 화재가 도움이 된다. 오래된 덤불을 쓸어내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끔 긴 단식을 통해 장 속의 나쁜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장이 이득을 볼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과도한 단식을 할 경우 좋은 세균까지 죽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세균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장내 세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를 먹어라.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는 놀랍도록 유용한 물질로 대부분의 단식과 잘 맞는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와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젤 형태로 바뀌면서 소화 과정을 늦춘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대 단식법에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고안한 현대적인 단식에는 커피 마시기가 포함된다. 왜일까? 작은 컵에 담긴 커피 2잔에 포함된 카페인은 케톤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 케톤은 단식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커피와 단식은 10대 아이와 휴대폰처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길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전염병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음식이나 동영상에 미친 듯이 빠져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어느 정도의 탐닉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편안하다는 느낌은 착각이다. 탐닉은 때때로 이롭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파괴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신의학자 캐머런 세파가 도파민 단식을 권하는 이유이며 각종 갈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정크푸드를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더 많은 자원을 자가 포식과 세포 치유에 쓸 수 있다. 정크 문화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더 많은 자원을 창의적인 일과 독창적인 생각에 쓸 수 있다. 무언가를 멀리하는 모든 종류의 단식이 가져다주는 큰 이점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세포 차원에서 철저한 정화 작업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다. 단식을 통해 주로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각종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자기 돌봄 모드로 전환된다. 이때 죽은 세포와 조직, 지방 침착물, 각종 종양은 물론 신체 기능 최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연료로 태워지거나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진다. 무엇보다 정화 작업의 큰 장점은 몸을 아주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 염증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종류의 염증도 있다. 음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염증이 바로 그것이다. 음식은 근육과 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몸에 난 상처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유해한 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음식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특별히 치유해야 될 상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몸속에 유해 분자가 존재하는 한 염증은 지속된다. 식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염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혹은 평생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신체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서 분자들은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의 반복은 건강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전조이다. 우선 장내 벽이 자극을 받아 세균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 일부가 혈류로 들어간다. 면역체계는 이 침입자를 문제라고 인지해 더 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만성염증은 암,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천식의 근본 요인이기도 하다. 또 비만, 지방간, 만성 신장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사고를 혼탁하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는 옥수수 기름과 카놀라유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저품질 지방을 사용해 만든 음식이 차고 넘친다. 왜일까? 저렴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마구 공급한다. 값이 싸고 맛있으면서 보기도 좋은 제품 말이다. 세포가 번성하려면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로 앉아서 지내거나 과식을 하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음식을 먹으면 세포 퇴화는 물론 생물학자들이 세포 사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세포 사멸이란 쉽게 말해 세포가 죽는 것이다. 질 낮은 식단과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서서히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 몸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한다. 단식을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항영양소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쁜 기름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고 식품업계가 그 기름 안에 집어넣은 염증성 물질의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단식은 언제 먹느냐 하는 문제뿐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침에 MCT 오일과 버터를 섞은 모닝커피를 마시면 된다. 글루텐, 식물유, 가공식품은 피한다. 이로써 염증과 관련된 모든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실제로 심장병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염증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단식을 하면 염증이 완화되고 건강이 개선되며 자기 통제력이 커진다. 어떤 식이요법을 선호하는지와 상관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만일 가공식품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현대인의 식사를 즐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뇌, 심장, 간에 위치한 염증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염증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염증은 육안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 거울을 보라. 허리에 군살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염증이다. 붓기가 있는가? 피부가 여드름으로 덮여 있는가? 그것이 염증이다. 나는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아침마다 방탄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체중이 더 줄었고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반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방탄 커피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아침 11시 반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배가 고파졌다.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방탄 커피와 함께하는 단식은 정말이지 너무도 간단한 행동 변화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저 16시간 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거의 마법처럼 몸속의 염증 대항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독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 몸이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복원된다. 기초적인 16시간 단식을 해보면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염증이 생성되지 않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 중독은 그저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다. 특정 분자와 음식에 대한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중독이다. 정말이다. 장담하건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란 아주 어렵다. 생물적인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유 단백질을 끊는 일이 니코틴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끊으려고 시도하면 몸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흔한 생물학적 중독 대상 두 가지는 밀과 유제품이다. 누군가는 양쪽 모두에 알레르기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두 음식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밀이나 유제품 단백질을 먹지 않고 사흘 이상 보낸 적이 있는가? 글루텐과 유제품 모두 염증을 유발한다. 카일라스산 일대의 신성한 길을 가는 도중에 야크 젖으로 만든 버터차를 얻어 마셨는데 고산병 예방을 위해 여행객에게 주는 차였다. 놀랍게도 차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덕분에 차에 버터를 섞어 마시면 염증 완화와 활력 충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은 단식도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아주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단식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초인적인 힘은커녕 배고픔, 피로, 짜증이 섞인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한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 카일리스 산에서 온몸을 뒤 흔들었던 그 강력한 에너지를 재현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티베트인들이 매일 겨우 몇 잔의 야크 버터차만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차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12시간 동안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짐을 날랐다. 정확히 말하면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이 단식에 가까웠다. 나는 여러 가지 단식을 연구했고 정기적인 단식을 시도했다. 4일 단식을 해보았고 24시간 단식도 해보았으며 커피와 차와 버터를 먹거나 먹지 않으면서 단식을 해보았다. 더 큰 활력을 이끌어내는 바이오 해킹 방법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다양한 단식에 도전했다. 첫 번째 해답은 방탄 커피였다. 티베트에서 마신 야크 버터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음료이다. 이 커피야말로 방탄 단식과 일반적인 단식 간의 큰 차이이다. 방탄 커피는 염증에서 해방되는 희열을 맛보게 해주고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낼 때 대부분 겪는 에너지 저하 현상도 최소화한다. 두 번째 해답은 단식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식의 종류는 다양하고 간헐적 단식의 주기도 다양하다. 모든 단식이 항염증 효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효과를 제공한다. 단식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회출한 듯한 느낌이 든다.
단식하기 전과 가장 큰 차이는 염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단식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단식을 하면 분명 더 건강해질 것이고 체중도 줄어든다. 하지만 단식이 너무 힘들거나 지겨워서 중간에 그만둔다면 이 두 가지 혜택 역시 모두 사라진다. 단식을 할 때는 친구, 유연성,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방탄 커피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염증이라는 이름의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단식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다. 고통 대신 즐거움을 느낀다면 단식을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하겠다고 다짐해서가 아니라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서 스스로 지속하게 된다. 기분 좋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염증을 줄이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커진다. 더 나은 음식을 택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금연을 하고 술을 줄이거나 끊고 충분히 잠을 자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자신을 책임지고 최고의 자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 바로 단식이라고 생각하라. 단식은 신체 활동을 돕는다. 더 강인해지고 회복력도 더 좋아진다. 또한 세상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다. 오래 살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단식의 최종 목표이다. 1단계 단식은 초보자용 단식으로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부터는 전형적인 하루 3끼 식사 패턴을 깨기 시작한다. 단식 초보자라면 음식을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하루 정도의 단식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저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기만 하면 된다. 간헐적 단식 과정은 마지막 식사 이후 4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시작된다. 이때 식사 이후 몸 안에 흐르던 에너지는 전부 소진된 상태이다. 그리고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한 뒤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른다. 오전 11시까지 단식을 지속하면 오전 중반에는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를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리듬의 간헐적 단식 중 하나이다. 이 단식을 시도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6대 8 간헐적 단식 기간 중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며 췌장 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다. 단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종종 저혈당을 동반한 배고픔, 어지러움, 불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음식을 먹지 않고 12시간이 지나면 혈당 수치는 20% 정도 떨어진다.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글리코겐 분해를 활성화해 더 많은 포도당이 공급된다. 신체가 근육 속에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두 호르몬은 비상시 몸 안에 단백질로부터 추가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잠을 덜 자도 활력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다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일단 1단계 단식에 익숙해지면 오전 11시가 되어도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신경을 거스르던 허기가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단식을 한 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휴대폰 앱이 배터리 전원을 빨아들이듯 머릿속의 생각은 지적 능력을 빨아들인다. 현대 음식의 주요 성분 상당수는 몇백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체가 그 성분에 적응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현대의 미래는 탄수화물이 가득하다. 현대의 과일은 시큼한 야생 사과에 비하면 달콤한 사탕에 가깝다. 당분이 가득 든 현대의 옥수수는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았다. 카놀라유는 유채씨 기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교한 산업적인 해독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현대의 과일, 채소, 곡물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대 농작물에는 필요 이상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내 세균이나 신진대사에 해롭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해로운 음식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공식품을 먹을 때 나타나는 염증 또한 뇌가 정신 건강을 인지하는 그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원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설탕물에 가깝다. 영양가가 높지만 그래도 역시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는 즉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곧바로 빠르게 떨어진다. 뒤에 이어서 분노와 배고픔이 뒤따르기도 한다.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한다. 영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혹 다이어트 탄산음료 섭취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의 인공 감미료는 워낙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 위 속의 수용체가 실제 탄산음료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슐린이 똑같이 분비된다. 숙면은 단식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단순한 관점에서 봐도 숙면과 단식 간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잘 때는 먹지 않기 때문에 16대 8 단식 수행 시 수면을 이용하면 음식 없이 시간을 보내기가 훨씬 쉽다. 수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해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삶의 무려 3분의 1을 잠을 통한 무의식 상태로 보낸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각과 청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아늑한 침실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다. 반면 우리 조상들에게 수면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자. 그들은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야만 했다. 생존 전략 면에서 수면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사라져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잠을 잔다. 진화는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수면이야말로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심지어 우리를 식량으로 삼는 육식 동물로부터 달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활동하지 않는 밤 시간은 정신과 육체 모두에게 재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무의식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은 휴식을 취하며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더 튼튼해진다. 수면 시간 중에는 최근에 발견된 글림프계에 의해서 뇌 속의 염증이 씻겨 내려간다. 글림프계에서 교세포가 쓰레기통을 열어
뇌 척수액에서 나오는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해킹이며 편안한 숙면은 단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이오 해킹이다. 단식 이틀째 밤에는 더 적게 자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며칠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혹은 그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기만 해도 매일 밤 1시간씩 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뇌 속의 각성을 자극하는 신경화학 물질은 단식 기간 중 낮 시간에 그 생산이 늘어나지만 밤에는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숙면을 지원한다. 단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라. 잠자는 데 쓰는 시간 외의 시간은 뭔가 읽고 쓰고 명상하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년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 무려 24시간씩 무려 15일을 운동한 셈이다. 혹은 하루에 8시간씩 무려 6주 가까이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이 선물같이 귀한 시간을 내에 던질 만큼 정말 가치가 있을까? 식사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어두워진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간헐적 단식 일정은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지침을 바이오 해킹이라 부르는 건 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바이오 해킹이 맞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단식은 아주 실용적이다.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일주기 리듬 지원 일정은 마음껏 먹는 식사 구간을 오전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건너뛰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일정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부 사람들, 특히 나처럼 제 시간에 자거나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힘든 사람은 어두워진 뒤에 음식 섭취 금지 원칙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좋다. 단식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는 사람이 취침 시간쯤에 칼로리를 섭취하면 수면 장애가 늘어나 평온하고 깊은 수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단식 초보자에게는 저녁을 완전히 건너뛰는 방식은 어려울 수도 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훨씬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팁을 하나 소개한다. 저녁 식사 시간에 흰 쌀밥 약간과 작은 크기의 고구마 1개를 먹어보라. 과식은 금물이지만 저녁 시간에 약간의 탄수화물 섭취는 육체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탄수화물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 약간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저녁을 먹음으로써 보다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저녁 식사에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MCT 오일을 곁들인다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나쁜 음식의 나쁜 타이밍이 나쁜 수면을 만들어낸다. 제대로 된 수면을 방해하고 그 결과 불쾌한 아침을 맞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다.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주문할 음식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확실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자리에 조금 더 늦게 드는 편이 현명하다.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위해 수면의 길이를 조금 희생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수면의 질은 상승한다. 운동을 마친 후 무언가를 꼭 먹어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극단적인 운동선수처럼 신진대사 한계치를 늘리고 싶다거나 단순히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단식을 계속하라. 보다 빨리 케토시스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분은 아주 끔찍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층 강해진 것 같은가? 자신감은 어떤가? 지시받는 기분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
운동을 하고 보다 긴 단식으로 넘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다면 아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계속 나아가며 단식, 운동, 단식 사이클로 도전을 수행해도 좋다. 며칠에 걸친 장기 단식을 하는 동안 운동을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단기 단식 중 운동에 적응한 뒤의 얘기이다. 운동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는 편이 가장 좋다. 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운동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단식 중에는 매일 20분 이상 걸으면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걷기는 림프 순환을 활발하게 만든다. 면역 체계를 통한 자원의 순환이 증가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동안에는 몸도 쉬어야 한다. 장 안에서 독소가 덜 생산되는 상태라 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제거해야 될 독소를 가지고 있다. 산책은 면역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큰 도움을 준다. 방탄 간헐적 단식에는 적어도 16대 8 단식을 하지만 여기에 단식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바이오 해킹을 더한다. 아침에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중세 중성 지방과 풀을 먹여 키운 소로 만든 버터에 함유된 고품질 지방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몸이 계속 자가 포식과 지방 연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모두 누리게 된다. 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단식 중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10년 전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방탄 간헐적 단식을 고안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고픔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뇌가 끊임없이 점심 식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초기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버텨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심한 배고픔 때문에 단식을 포기한다. 괴로움을 계속 견디자니 할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보살펴야 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방탄 간헐적 단식은 이런 문제 중 상당수를 해결한다. 또 초보자가 쉽게 단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할 경우 지방 덕분에 몸이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에 접어든다. 그 결과 갈망이 억제되고 오전 내내 고에너지 케톤을 공급받게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일이 단백질이나 당분 소화 과정, 그에 따른 화학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멀리함으로써 굶주린 좀비가 된 듯한 느낌 없이도 계속해서 단식의 상태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방탄 간헐적 단식을 하는 저녁적인 날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일정을 따른다. 1. 아침에 식사를 하지 말고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설탕, 크림, 인공 감미료는 피한다. 2. 더 긴 간헐적 단식을 위해 점심 식사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식단 일정에 따라 늦은 점심을 먹는다. 3.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식사를 끝낸다. 4. 이 일정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반복한다. 몸은 엄격한 틀을 싫어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정을 자유롭게 섞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쉽고 잘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책이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읽혀져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강의 단식입니다. 저자는 데이브 아스프리,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데이브 아스프리,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 경영인이자 전문 바이오 해커이다. 방탄 커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웨비상을 받은 최고의 팟캐스트 블릿 프루프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슈퍼휴먼, 최강의 인생, 최강의 식사, 헤드스트롱을 집필했다. 아스프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학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를 졸업한 뒤 실리콘밸리 IT 업계에 뛰어들어 26살에 6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가장 젊고 성공한 억만장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년 뒤에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고 모든 것을 잃은 30세 무렵에는 몸무게가 140kg까지 불어나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아스프리는 건강을 위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몰두했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단식이란 자유에 이르는 열쇠이다. 그 핵심은 식사를 건너뛰는 간헐적인 단식에서부터 며칠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단식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단식을 고통 없이 진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앞으로 배울 단식은 흔히 생각하는 단식과 다르다. 간헐적 단식은 체력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굶주림으로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는다. 특정한 식이요법이나 단식 일정을 지키지 않고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배고픔을 훨씬 덜 느낄 수 있다. 단식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몸속 생물학 자원을 끄집어내는 공구 상자와 같다. 단식은 우리를 음식 감옥에서 꺼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끈다. 또한 신체에 대한 타인의 간섭과 몸이 강요하는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궁극적으로는 최강의 상태와 최강의 자질을 활용해서 최강의 삶을 살도록 한다. 단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자. 최근 단식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식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언가를 멀리 하는 것이다. 내가 음식을 멀리 하기라고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라. 무언가를 멀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주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다. 명상은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다. 고독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일을 멀리하는 날이다. 금욕은 성행위 및 성욕의 배출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단식의 형태이다. 단식이란 일상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멀리하는 일이다. 중독의 대상은 와인 한 잔, 초콜릿 한 조각 또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업무로 바쁘게 지내는 날일 수도 있다.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전혀 중독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단식은 스스로 그 무언가를 통제하기로 마음먹는 일이다. 즉, 내면의 불을 소환해 다 태워 없앰으로써 안 돼라고 외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소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1에서 2분간 숨을 참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하지만 숨을 참은 지 10초가 지나 폐가 텅 빈 상태가 되면 공포감을 느낀다.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다. 둘 다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먹거리가 실제로 필요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식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 몇 번은 불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별것 아닌 일로 변모한다.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통제력과 조절력이 생긴다. 또한 단식을 끝낸 뒤 그 대상이나 경험의 진가를 훨씬 더 잘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기쁨이 더 커지고 삶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진다. 단식이란 삶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는 저산소 훈련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산소 흡입을 제한한다. 통제되지 않은 산소 단식의 결과는 질식일 뿐이다. 흔히 단식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단식은 훨씬 더 유연하다. 어떤 형태의 단식이든 환경에 맞춰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단식을 해왔다.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기 단식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 간헐적인 단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식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혜택을 선사한다. 현재 식습관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생활 방식이든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게다가 간헐적인 단식의 경험이 쌓이면 별 어려움 없이 장기 단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단식의 또 다른 이점은 자가 포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자가 포식은 이렇게 더러워진 세포 내부를 청소하고 쌓인 쓰레기를 리소좀이라는 작은 소화기관 안에 버리는 생체 분자 활동이다. 세포의 정상 작동에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최근 자가 포식을 촉진하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고 염증 완화와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아직 자가 포식 촉진에 단식이 효과적인 이유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모든 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소개한 간헐적 단식이 16대 8 단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아침으로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방탄 커피는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허기가 덜 느껴지고 동시에 인슐린 및 단백질 신진 대사를 잠재운다. 방탄 간헐적 단식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각종 씨앗 기름에는 불안정한 지방이 포함돼서 염증이나 기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에 반해 천연버터와 MCT 오일은 건강에 훨씬 좋다. 여기서 말하는 MCT란 크기가 비교적 작아 몸에 잘 흡수되고 에너지화가 쉬운 지방 분자 집단인 중세 중성 지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코넛 오일 지방을 말합니다. 방탄 간헐적 단식은 자가 포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동시에 썩 유쾌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부작용을 완화해준다. 그럼에도 단식이 처음이라면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과 그로 인한 분노에 관한 얘기다. 단식으로 인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건 파충류 뇌의 작용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고픔과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 에너지를 동원해 싸울 수 있고 크림을 잔뜩 올린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잠재운 뒤 그렇게 비축한 에너지를 더 나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우리 몸은 현재 단식 중이라고 생각한다. 단식을 시도하고 싶다면 내가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개발한 방법을 추천한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방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다. 방탄 커피는 소량의 천원 버터와 한 티스푼의 MCT 오일을 탄 블랙 커피이다. 아마 지금까지 마셔본 라떼 중에 최고라 장담한다.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의 무양 추출물로 배고픔을 억제하고 신체 활력을 높인다. 코코넛 오일과 같은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면 점심까지 속이 든든하다. 분자 차원에서는 자가 포식과 지방 연소가 유지된다는 점, 생활면에서는 아침 식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롭다. 배고픔에 맞서 싸우며 의지력을 낭비하는 대신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 갈망의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게다가 방탄 커피는 혈액 속의 케톤 수치를 높인다. 케톤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단식 생물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음식물에서 충분한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간과 근육은 체내에 저장된 모든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지방을 더 작은 분자인 케톤으로 전환해 대체 에너지원을 준비한다. 케톤은 혈류를 타고 순환하면서 근육세포와 여러 신체 조직으로 이동한다. 이런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하며 케토시스 상태의 몸은 문자 그대로 지방을 주요 원료원으로 삼아 태운다. 단식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다. 장에 문제가 생겨 일부러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유용한 정보이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잘 알 것이다. 이들은 배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고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을 냄새를 살포하기도 한다. 아주 불편하고 민망하다.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장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음으로써 장내 세균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장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세균은 기겁하며 단식 유도 지방 인자를 만든다. 이 인자는 우리 인체에 여분의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라고 몰래 요구하는데 그 결과 세균은 자신들의 집인 장 안에 더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는 건강에 이로운 일이다. 다만 장내 세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지질 다당류라는 화합물 복합체의 생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 지질 다당류가 장 밖을 벗어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진다. 이 물질은 유명한 독소로 케토시스 상태에 처음 들어가거나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경험하는 케토 독감이라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간단한 해킹법 하나를 소개한다. 약간의 활성탄을 단식 프로그램에 추가해보라. 활성탄은 지질 다당류 분자와 직접 결합한다. 활성탄을 섭취할 경우 동물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활성탄 섭취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써온 전통적인 식이요법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활성탄이 장내 독소를 빨아들이고 장내 가스 생성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페루의 정글과 네팔에서 알게 됐다. 활성탄 섭취는 인류 초창기 치료법에 속하며 단식을 할 때뿐 아니라 복통을 느낄 때도 효과가 있다. 단식할 때는 장내 세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어떤 생태계에는 가뭄이나 화재가 도움이 된다. 오래된 덤불을 쓸어내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끔 긴 단식을 통해 장 속의 나쁜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장이 이득을 볼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과도한 단식을 할 경우 좋은 세균까지 죽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세균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장내 세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 식이섬유를 먹어라.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는 놀랍도록 유용한 물질로 대부분의 단식과 잘 맞는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와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젤 형태로 바뀌면서 소화 과정을 늦춘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대 단식법에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고안한 현대적인 단식에는 커피 마시기가 포함된다. 왜일까? 작은 컵에 담긴 커피 2잔에 포함된 카페인은 케톤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 케톤은 단식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커피와 단식은 10대 아이와 휴대폰처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길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전염병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음식이나 동영상에 미친 듯이 빠져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어느 정도의 탐닉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편안하다는 느낌은 착각이다. 탐닉은 때때로 이롭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파괴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신의학자 캐머런 세파가 도파민 단식을 권하는 이유이며 각종 갈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정크푸드를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더 많은 자원을 자가 포식과 세포 치유에 쓸 수 있다. 정크 문화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더 많은 자원을 창의적인 일과 독창적인 생각에 쓸 수 있다. 무언가를 멀리하는 모든 종류의 단식이 가져다주는 큰 이점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세포 차원에서 철저한 정화 작업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다. 단식을 통해 주로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각종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자기 돌봄 모드로 전환된다. 이때 죽은 세포와 조직, 지방 침착물, 각종 종양은 물론 신체 기능 최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연료로 태워지거나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진다. 무엇보다 정화 작업의 큰 장점은 몸을 아주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 염증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종류의 염증도 있다. 음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염증이 바로 그것이다. 음식은 근육과 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몸에 난 상처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유해한 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음식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특별히 치유해야 될 상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몸속에 유해 분자가 존재하는 한
염증은 지속된다. 식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염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혹은 평생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몸의 자가치유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신체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서 분자들은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의 반복은 건강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전조이다. 우선 장내 벽이 자극을 받아 세균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 일부가 혈류로 들어간다. 면역체계는 이 침입자를 문제라고 인지해 더 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만성염증은 암,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천식의 근본 요인이기도 하다. 또 비만, 지방간, 만성신장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사고를 혼탁하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는 옥수수 기름과 카놀라유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저품질 지방을 사용해 만든 음식이 차고 넘친다. 왜일까? 저렴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마구 공급한다. 값이 싸고 맛있으면서 보기도 좋은 제품 말이다. 세포가 번성하려면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로 앉아서 지내거나 과식을 하거나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음식을 먹으면 세포 퇴화는 물론 생물학자들이 세포 사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세포 사멸이란 쉽게 말해 세포가 죽는 것이다. 질 낮은 식단과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서서히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 몸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한다. 단식을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항영양소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쁜 기름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고 식품업계가 그 기름 안에 집어넣은 염증성 물질의 섭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단식은 언제 먹느냐 하는 문제뿐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침에 MCT 오일과 버터를 섞은 모닝커피를 마시면 된다. 글루텐, 식물류, 가공식품은 피한다. 이로써 염증과 관련된 모든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실제로 심장병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염증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단식을 하면 염증이 완화되고 건강이 개선되며 자기 통제력이 커진다. 어떤 식이요법을 선호하는지와 상관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만일 가공식품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현대인의 식사를 즐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뇌, 심장, 간에 위치한 염증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염증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염증은 육안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 거울을 보라. 허리에 군살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염증이다. 붓기가 있는가? 피부가 여드름으로 덮여 있는가? 그것이 염증이다. 나는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아침마다 방탄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체중이 더 줄었고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반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방탄 커피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아침 11시 반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배가 고파졌다.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방탄 커피와 함께하는 단식은 정말이지 너무도 간단한 행동 변화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저 16시간 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거의 마법처럼 몸속의 염증 대항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독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 몸이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복원된다. 기초적인 16시간 단식을 해보면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염증이 생성되지 않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 중독은 그저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다. 특정 분자와 음식에 대한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중독이다. 정말이다. 장담하건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란 아주 어렵다. 생물적인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유 단백질을 끊는 일이 니코틴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끊으려고 시도하면 몸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흔한 생물학적 중독 대상 두 가지는 밀과 유제품이다. 누군가는 양쪽 모두에 알레르기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두 음식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밀이나 유제품 단백질을 먹지 않고 사흘 이상 보낸 적이 있는가? 글루텐과 유제품 모두 염증을 유발한다. 카일라스산 일대의 신성한 길을 가는 도중에 야크 젖으로 만든 버터차를 얻어 마셨는데 고산병 예방을 위해 여행객에게 주는 차였다. 놀랍게도 차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덕분에 차에 버터를 섞어 마시면 염증 완화와 활력 충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은 단식도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아주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단식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초인적인 힘은커녕 배고픔, 피로, 짜증이 섞인 내면의 목소리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한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 카일리스 산에서 온몸을 뒤 흔들었던 그 강력한 에너지를 재현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티베트인들이 매일 겨우 몇 잔의 야크 버터 차만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차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12시간 동안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짐을 날랐다. 정확히 말하면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이 단식에 가까웠다. 나는 여러 가지 단식을 연구했고 정기적인 단식을 시도했다. 4일 단식을 해보았고 24시간 단식도 해보았으며 커피와 차와 버터를 먹거나 먹지 않으면서 단식을 해보았다. 더 큰 활력을 이끌어내는 바이오 해킹 방법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다양한 단식에 도전했다. 첫 번째 해답은 방탄 커피였다. 티베트에서 마신 야크 버터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음료이다. 이 커피야말로 방탄 단식과 일반적인 단식 간의 큰 차이이다. 방탄 커피는 염증에서 해방되는 희열을 맛보게 해주고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낼 때 대부분 겪는 에너지 저하 현상도 최소화한다. 두 번째 해답은 단식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식의 종류는 다양하고 간헐적 단식의 주기도 다양하다. 모든 단식이
항염증 효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효과를 제공한다. 단식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회출한 듯한 느낌이 든다. 단식하기 전과 가장 큰 차이는 염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단식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단식을 하면 분명 더 건강해질 것이고 체중도 줄어든다. 하지만 단식이 너무 힘들거나 지겨워서 중간에 그만둔다면 이 두 가지 혜택 역시 모두 사라진다. 단식을 할 때는 친구, 유연성,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방탄 커피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염증이라는 이름의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단식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다. 고통 대신 즐거움을 느낀다면 단식을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하겠다고 다짐해서가 아니라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서 스스로 지속하게 된다. 기분 좋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염증을 줄이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커진다. 더 나은 음식을 택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금연을 하고 술을 줄이거나 끊고 충분히 잠을 자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자신을 책임지고 최고의 자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 바로 단식이라고 생각하라. 단식은 신체 활동을 돕는다. 더 강인해지고 회복력도 더 좋아진다. 또한 세상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다. 오래 살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단식의 최종 목표이다. 1단계 단식은 초보자용 단식으로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부터는 전형적인 하루 3끼 식사 패턴을 깨기 시작한다. 단식 초보자라면 음식을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하루 정도의 단식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저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기만 하면 된다. 간헐적 단식 과정은 마지막 식사 이후 4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시작된다. 이때 식사 이후 몸 안에 흐르던 에너지는 전부 소진된 상태이다. 그리고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한 뒤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른다. 오전 11시까지 단식을 지속하면 오전 중반에는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를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리듬의 간헐적 단식 중 하나이다. 이 단식을 시도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6대 8 간헐적 단식 기간 중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며 췌장 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다. 단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종종 저혈당을 동반한 배고픔, 어지러움, 불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음식을 먹지 않고 12시간이 지나면 혈당 수치는 20% 정도 떨어진다.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글리코겐 분해를 활성화해 더 많은 포도당이 공급된다. 신체가 근육 속에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두 호르몬은 비상시 몸 안에 단백질로부터 추가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잠을 덜 자도 활력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다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일단 1단계 단식에 익숙해지면 오전 11시가 되어도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신경을 거스르던 허기가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단식을 한 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휴대폰 앱이 배터리 전원을 빨아들이듯 머릿속의 생각은 지적 능력을 빨아들인다. 현대 음식의 주요 성분 상당수는 몇백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체가 그 성분에 적응하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현대의 미래는 탄수화물이 가득하다. 현대의 과일은 시큼한 야생 사과에 비하면 달콤한 사탕에 가깝다. 당분이 가득 든 현대의 옥수수는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았다. 카놀라유는 유채씨 기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교한 산업적인 해독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현대의 과일, 채소, 곡물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대 농작물에는 필요 이상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내 세균이나 신진대사에 해롭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해로운 음식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공식품을 먹을 때 나타나는 염증 또한 뇌가 정신 건강을 인지하는 그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원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설탕물에 가깝다. 영양가가 높지만 그래도 역시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는 즉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곧바로 빠르게 떨어진다. 뒤에 이어서 분노와 배고픔이 뒤따르기도 한다.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한다. 영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혹 다이어트 탄산음료 섭취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오늘날의 인공 감미료는 워낙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 윗속의 수용체가 실제 탄산음료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슐린이 똑같이 분비된다. 숙면은 단식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단순한 관점에서 봐도 숙면과 단식 간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잘 때는 먹지 않기 때문에 16대8 단식 수행 시 수면을 이용하면 음식 없이 시간을 보내기가 훨씬 쉽다. 수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해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삶의 무려 3분의 1을 잠을 통한 무의식 상태로 보낸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각과 청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아늑한 침실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다. 반면 우리 조상들에게 수면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자. 그들은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야만 했다. 생존 전략 면에서 수면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사라져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잠을 잔다. 진화는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수면이야말로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심지어 우리를 식량으로 삼는 육식 동물로부터 달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활동하지 않는 밤 시간은 정신과 육체 모두에게 재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무의식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은 휴식을 취하며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켜 더 튼튼해진다.
수면 시간 중에는 최근에 발견된 글림프계에 의해서 뇌 속의 염증이 씻겨 내려간다. 글림프계에서 교세포가 쓰레기통을 열어 뇌 척수액에서 나오는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해킹이며 편안한 숙면은 단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이오 해킹이다. 단식 이틀째 밤에는 더 적게 자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며칠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혹은 그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기만 해도 매일 밤 1시간씩 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뇌 속의 각성을 자극하는 신경화학 물질은 단식 기간 중 낮 시간에 그 생산이 늘어나지만 밤에는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숙면을 지원한다. 단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라. 잠자는 데 쓰는 시간 외의 시간은 뭔가 읽고 쓰고 명상하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년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면 무려 24시간씩, 무려 15일을 운동한 셈이다. 혹은 하루에 8시간씩, 무려 6주 가까이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이 선물같이 귀한 시간을 내에 던질 만큼 정말 가치가 있을까? 식사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어두워진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간헐적 단식 일정은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지침을 바이오 해킹이라 부르는 건 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바이오 해킹이 맞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단식은 아주 실용적이다.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일주기 리듬 지원 일정은 마음껏 먹는 식사 구간을 오존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건너뛰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일정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부 사람들, 특히 나처럼 제 시간에 자거나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힘든 사람은 어두워진 뒤에 음식 섭취 금지 원칙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좋다. 단식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는 사람이 취침 시간쯤에 칼로리를 섭취하면 수면 장애가 늘어나 평온하고 깊은 수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단식 초보자에게는 저녁을 완전히 건너뛰는 방식은 어려울 수도 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훨씬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팁을 하나 소개한다. 저녁 식사 시간에 흰 쌀밥 약간과 작은 크기의 고구마 1개를 먹어보라. 과식은 금물이지만 저녁 시간에 약간의 탄수화물 섭취는 육체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탄수화물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 약간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저녁을 먹음으로써 보다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저녁 식사에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MCT 오일을 곁들인다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나쁜 음식의 나쁜 타이밍이 나쁜 수면을 만들어낸다. 제대로 된 수면을 방해하고 그 결과 불쾌한 아침을 맞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다.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주문할 음식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확실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자리에 조금 더 늦게 드는 편이 현명하다.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위해 수면의 길이를 조금 희생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수면의 질은 상승한다. 운동을 마친 후 무언가를 꼭 먹어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극단적인 운동선수처럼 신진대사 한계치를 늘리고 싶다거나 단순히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단식을 계속하라. 보다 빨리 케토시스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분은 아주 끔찍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는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층 강해진 것 같은가? 자신감은 어떤가? 지시받는 기분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 운동을 하고 보다 긴 단식으로 넘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다면 아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계속 나아가며 단식, 운동, 단식 사이클로 도전을 수행해도 좋다. 며칠에 걸친 장기 단식을 하는 동안 운동을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단기 단식 중 운동에 적응한 뒤의 얘기이다. 운동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는 편이 가장 좋다. 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운동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는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단식 중에는 매일 20분 이상 걸으면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걷기는 림프 순환을 활발하게 만든다. 면역 체계를 통한 자원의 순환이 증가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동안에는 몸도 쉬어야 한다. 장 안에서 독소가 덜 생산되는 상태라 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제거해야 될 독소를 가지고 있다. 산책은 면역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큰 도움을 준다. 방탄 간헐적 단식에는 적어도 16대 8 단식을 하지만 여기에 단식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바이오 해킹을 더한다. 아침에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중세 중성 지방과 풀을 먹여 키운 소로 만든 버터에 함유된 고품질 지방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몸이 계속 자가 포식과 지방 요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이점을 모두 누리게 된다. 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단식 중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10년 전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방탄 간헐적 단식을 고안했다.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고픔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뇌가 끊임없이 점심 식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초기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버텨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심한 배고픔 때문에 단식을 포기한다. 괴로움을 계속 견디자니 할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보살펴야 하며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방탄 간헐적 단식은 이런 문제 중 상당수를 해결한다. 또 초보자가 쉽게 단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할 경우 지방 덕분에 몸이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에 접어든다. 그 결과 갈망이 억제되고 오전 내내 고에너지 케톤을 공급받게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일이 단백질이나 당분 소화 과정, 그에 따른 화학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멀리함으로써 굶주린 좀비가 된 듯한 느낌 없이도 계속해서 단식의 상태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방탄 간헐적 단식을 하는 저녁적인 날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일정을 따른다. 1. 아침에 식사를 하지 말고 방탄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설탕, 크림, 인공 감미료는 피한다. 2. 더 긴 간헐적 단식을 위해 점심 식사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식단 일정에 따라 늦은 점심을 먹는다. 3.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식사를 끝낸다. 4. 이 일정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반복한다. 몸은 엄격한 틀을 싫어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정을 자유롭게 섞어보자.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쉽고 잘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책이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읽혀져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